자, 미국의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가 9개월 만에 금리 인하를 전격 단행했습니다. 시장은 앞으로 2회 정도의 추가 금리 인하까지 기대하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 이렇게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면서 금값 아주 관심이 높죠. 금값도 이제 그야말로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자, 오늘 금리 인하 이야기 그리고 금 이야기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송재경 디멘전 투자자문 투자부문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트럼프가 그렇게 몰아붙이던 금리 인하 연준이 하긴 했습니다. 9개월 만에 금리 인하를 했는데 뭐 트럼프 대통령이 하라고 해서 한 건 아니겠죠. 금리 인하의 배경 살펴볼까요? 예, 말씀 주신 대로 사실은 올해 한 6월 정도까지 그렇게 트럼프가 파월에 대해서 툴레이 파월, 네. 멍청이 예, 예. 할 수 있는 온갖 모욕은 다 해가면서 금리 인하라고 압박을 넣었는데 상당히 파월은 의연히 잘 버텨왔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금리 인하 가능성을 첫 시사한 것이 7월 달 잭슨홀 미팅에서였고요. 네. 그때 이전까지는 고용 시장은 걱정이 없으니 물가 오르는 것만 우리가 열심히 관리하면 된다라는 주의에서 7월 달에 드디어 고용 시장에서도 이 파란불에서 노란불로 좀 바뀌었다. 경고 신호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소위 물가하고 고용 두 가지를 균형 있게 살펴봐야 된다라는 식으로 이제 기조가 바뀌었고요. 그것 자체가 이번 그 사이에 또 나왔던 고용 지표가 또 한 번 충격적으로 좀 안 좋게 나오면서 이번에 그 9월 달에 드디어 9개월 만에 말씀 주신 대로 사실은 거의 1년 만이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첫 작년 9월에 빅컷 한 이후로 이제 제대로 된 이제 또 컷을 하기 시작한 것이 거의 1년 만에 다시 시작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고용 시장의 둔화 조짐이 보이면서 이런 말을 했네요. 고용은 견조하지 않다. 자, 그것이 금리 인하의 명분이 됐었는데, 자, 대표님, 뭐 이와 함께한 연내 2번 정도 더 할 정도의 뭐 좀 이따 점도표를 다루겠지만은요. 그렇기는 한데 또 자세히 보면 이 파월 의장이 말입니다. 또 뭘 확실하게 금리 인하 쪽으로 돌아선 것도 아니에요. 약간 그래서 뭐 뒤끝이 있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이번 FOMC 회의 비둘기는 아니었다는 평가가 많아요. 매파적이었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예, 말씀드린 대로 아까 말씀드렸는데 점도표 얘기도 하셨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연준이 관리해야 되는 대상은 물가와 고용입니다. 그러니까 물가를 안정시키고 그 와중에 고용을 최대한 높이는 거. 이 두 가지의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들인데요. 원래는 아시겠지만 요 둘은 고용과 물가는 이 50년 된 부부 같아요. 네. 무슨 말이냐면 둘이 사이가 좋습니다. 고용이 좋으면 경기가 좋고 그것 때문에 물가가 올라갑니다. 반면에 고용이 나쁘면 경기가 안 좋고 물가는 내려와요. 네. 이 50년 동안 이 관계를 잘 유지해 왔는데 드디어 그 영화 제목처럼 헤어질 결심을 한 것 같아요. 둘이서. 네. 무슨 말이냐면 지금 고용은 안 좋은데 물가는 올라가는 이것이 올해 들어와서 이제 서서히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유명했던 무슨 그 사랑과 전쟁이라는 뭐 드라마도 있었지만 네. 지금 그 파월이나 FOMC에서 하는 거는 일단은 금리 인하 한번 해놓고 4주 후에 봅시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불과 직전까지의 점도표에서는 연내에 저 2번 금리 인하를 점찍고 있다가 말씀 주신 대로 이번에 한 번 더 느려서 이번 포함해서 3번의 금리 인하가 중간값으로 나타나는 점도표를 발표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파월 의장 지금 또 위험한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더 위험해질까 봐 이 리스크 해지 차원에서 한 일명 보험성 금리 인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 연내 2번은 더 할 것을 일단은 보고 있는데 뭐 간밤에 여러분들 미국에 오히려 국채 금리는 또 오르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따로 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기준금리는 더 인하한다는데 왜 이러는 걸까요? 시장하고 또 연준하고도 따로 노는 모양새네요. 네, 말씀 주신 대로 작년에 정확히 제가 작년 9월을 상기시켜 드렸던 이유는 그때도 정확히 연준이 빅컷을 하고 난 다음부터 9월부터 11월, 12월까지 10년물 금리가 시장 금리가 우상향하면서 많이 올랐었어요. 아, 오히려요? 이게 오히려 기준금리를 낮췄는데도. 낮췄었는데, 네. 근데 이게 이제 단기물은 이미 2년물, 단기물이라는 건 보통 연준의 기준금리를 쫓아다니는 게 미국의
국채 2년물이거든요. 네. 2년물은 거의 3.5 수준까지 내려와서 연준의 금리 인하를 거의 다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다. 근데 10년물은 주로 뭐에 대해서 반응을 하냐면은 향후 물가가 올라갈지 여부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거든요. 그걸 이제 보통 우리가 기대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통상 작년에도 이맘때부터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왔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 혹시라도 금리를 인하하면 자칫 물가를 자극하지 않을까라는 걱정. 예. 그것 자체 때문에 10년물 이상 장기물들은 올라가는데 최근 들어서는 여기에 플러스 돼서 뭐가 더 나타나냐면 지금 관세 수입으로 괜찮아졌다고는 하지만 미국은 여전히 쓰는 돈이 너무 많습니다. 재정 수입보다 재정 지출이 너무 많아서 연에 4천억 달러 이상의 적자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소위 방어가 되겠어? 이러다 보니까 또 장기물 금리가 올라갑니다. 결론적으로는 이것 때문에 시장에서는 10년물 이상 금리가 올라가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매파적인 점도표라고 네.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3회 인하하자고 하는 사람이 9명, 2회 이하로 하자는 사람이 합치면 또 9명. 그래서 반반 갈려서 18명이거든요. 유일하게 완전히 저 밑에 혼자 뚝 떨어져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 누군지는 모르나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말은 안 하지만 이번에 임시 이사로 들어간 스티븐 마이런, 네. 소위 이제 그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이죠. 트럼프의 아바타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결국은 트럼프는 지금 시장에 4.5가 4.25 와 있는데 지금 여기는 3% 찍은 겁니다. 한 번에 지금 150bp를 인하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네. 트럼프의 본심은 3%도 아니고 1%까지 바로 내려가자라는 거거든요. 네. 결국은 만에 하나 바로 그럴 가능성 없지만 그쪽으로 가게 된다면 오히려 시장의 물가를 공격적으로 자극할 수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시장의 금리가 오히려 계속 좀 장기 금리가 올라가는 것들은 이러한 과도한 물가 자극 우려 이런 것들이 기대 인플레이션에 나타나고 그것이 물가 상승 압력을 알겠습니다.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지금 점도표 화면 여러분 저희가 틀어놓고 있는데요. 저 점도표라는 게 이번에 회의에 참가한 연준이사 7명 그리고 연방은행 총재 12명 중에서 이제 함께 저 점을 찍어서 이제 자신들의 전망을 담는 겁니다. 물론 저게 언제든 바뀔 수 있다는 점. 올해를 놓고 보면 3.75에서 그렇죠? 4%대가 가장 많이 지금 찍혀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두 번 정도도 가능하겠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내년도 큰 변화가 없습니다. 이게요, 이사님 이게 이제 핵심인데 그럼 내년은 한 번 한다는 겁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점도표의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한 번 정도가 지금 가 있는 거고요. 저거는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또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니까 트럼프가 여전히 엄청난 압력을 주겠죠. 아까 저희 우리 네. 앵커님께서 네. 지적해 주셨듯이 여기 안에는 지금 그러니까 소위 투표권, 금리를 움직이는 투표권을 갖고 있는 것이 12명인데 네. 7명의 상임 이사가 있고요. 파월을 비롯해서 뭐 리사 쿡, 이번에 스티브 네. 마이런 뭐 이렇게 다 들어가서 7명이 있고 지방 연은에서 5명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합쳐서 12명이거든요. 근데 그 외에도 추가적으로 밖에 7명이 더 있죠. 네. 연은 총재들. 맞습니다. 네. 이제 지방 연은 총재들이 다 여기에 보팅을 합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엄청나게 위아래의 폭이 엄청 넓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년의 상황이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물가에 집중하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고용에 집중하고 있으면서 사실은 중간을 잡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여기에 트럼프의 압력이 가해지면서 점점 더 내년에 대한 변동성에 대한 우려 커지고 있고 그것이 장기금리 상승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번에 이제 기자회견에서는 좀 번외의 질문들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도표에서 정말 홀로 뚝 떨어져서 밑에 점 찍은, 그러니까 더 많이 낮춰야 된다는 스티븐 마이런 이사에 대한 질문이 많이 있었는데 스티븐 마이런 연준 이사에 대한 질문은 결국 연준의 독립성에 대한 질문 아니겠습니까? 연준의 균열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이게 연준의 독립성이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건 아니고요. 이것이 1950년대 넘어오면서 70년대 소위 미국의 스태그플레이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가는 올라가는데 그 소위 그 고용은 나빠지는 서로 정반대로 움직이는 이 현상 때문에 70년대 엄청나게 고생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때 사실은 연준의 독립성이
닉슨 대통령 때문에 훼손되면서 사실은 그때 폴 볼커라는 그 희대의 그런 이제 연준 의장이 나와서 그때 연준 금리를 거의 20% 가까이 올려가면서 물가를 때려잡고 대신에 경기도 같이 때려잡았죠. 예.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연준은 독립시켜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해야만 정치적인 압력이 안 들어가서 제대로 경제를 관리할 수 있어. 이것 때문에 사실은 엄청난 소위 피를 흘려가면서 만들어낸 연준의 사실 독립성이거든요. 하지만 지금 상황은 거의 100년 전으로 되돌아가서 사실은 100년 전부터 한 50년대까지만 해도 연준의 독립성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재무부 안에 밑에 있는 한 부서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분위기는 그쪽으로 사실을 좀 끌고 가고 있고 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연준의 독립이 위태하면은 미국의 달러 표시 국채가 과연 가치를 지킬 수 있을까? 이런 걱정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뭐 어떤 방향이 될지 모르겠고요. 트럼프가 또 어떤 압박을 할지 모르겠지만 연준 내에서도 상당 부분 위원들끼리의 또 갈등도 있다. 이런 거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우리 한국은행으로 넘어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번에 이렇게 어찌 됐건 미국이 인하를 했기 때문에 10월에 한국은행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건데 지금 또 한국은행이 아닐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지금 요즘에 이채영 하는 총재가 집값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한다면서요. 어떻게 보십니까? 말씀 주신 대로 사실은 또 이게 집값이 모든 집값은 아니고 네. 또 서울 수도권. 서울 수도권 안에서 특정 지역에 사실은 집값이 늘 들썩들썩하죠. 네. 그것 때문에 걱정들을 많이 하는 것 같고요. 또 우리가 지금 100조 원 가까운 지금 국채 발행을 앞두고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그러니까 소위 이제 기준금리의 그러니까 인하에 대한 요구는 조금 더 시장에 좀 커져 있는 그죠. 양쪽이 이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통상적으로 소위 이제 기재부와 소위 한국은행 간에 서로 이제 이거를 방향성을 맞출 필요는 있는데 어쨌거나 그 가운데서도 지금 상황에서는 연준이 1차 금리는 인하했지만 지금 그러니까 이 환율 아까 우리가 걱정했던 환율의 움직임도 같이 봐야 되거든요. 예. 그렇게 놓고 보면 이제 남은 3개월 동안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예. 상황을 좀 보면서 갈 가능성이 있어서 오히려 좀 넘어갈 지금 상당 우리 이미 금리가 좀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니까 우리는요. 예. 그렇게 놓고 본다면 굳이 금리 인하 하느니 무조건 금리 인하한다는 쪽에 포커스를 맞출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 이제 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금 이야기를 할 때는 조금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이 달러 인덱스라고 해서 달러 자체의 가치는 지금 떨어진 게 맞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뭐 금리 인하한다고 하니까 금값이 올라갔는데 우리로서는 우리 원달러 환율은 지금 또 올라가고 있어서 살짝 이해는 좀 안 갑니다. 이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어쨌든 국제 금값은 온스당 3,700달러를 넘어서 인류 역사상 최고치입니다. 금값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오를까요? 결론적으로 지금 분위기면 더 올라갈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자 어떻게 보십니까? 계속 오를지 또 금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계속하시죠. 네? 가장 큰 이유는 사실은 금은 뭐하고의 대체제냐라고 놓고 보면요. 중앙은행들 입장에서 놓고 보면 내가 금을 갖고 외환보유고를 채워놓을지 미국 달러 표시 국채를 들고 있을지 둘 중에 하나를 들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14년간의 달러 강세장이 끝나고 지금 약세로 좀 돌아서고 있는 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로는 미국 국채에 대해서 아까 우리가 고민했지만 재정에 대한 불안이 있거든요. 지금 트럼프 분위기상 보면은 재정 적자가 좀 더 강화될 가능성이 엄청 좀 많아지는 상황. 이미 큰데, 예. 이미 엄청난데 미국이. 지금 사실은 역대급의 예. 지금 미국의 재정 적자, 그 정부 부채가 GDP 대비 120% 이상 높은 상황에서 부채가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과연 이거를 미국 국채를 달러 표시로 들고 있어야 돼? 그래서 사실은 올 여름부터 전 세계 중앙은행의 금 보유 비중과 미국 국채 보유 비중이 역전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금이 작다가 미국 국채 비중이 줄어들면서 금은 올라가서 서로 반대 방향으로 왔거든요. 결론적으로는 전 세계 중앙은행들도 미국 국채, 달러 표시 국채에 대한 의구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미국이 흥청망청 쓸수록 금 가격은 계속 오른다 보셔야 되고 그 점 우리 투자자분들도 명심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런데 우리 환율이 좀 안 떨어지는 건 약간 좀 별개의 또 이야기니까요. 그건 또 우리만의 뭐 관세 협상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우리 원달러 환율은 좀 따로 저희가 봐야 될 것 같고 이 세계적인 금 품귀 현상 국내도 예외가 아닙니다. 지금 한 돈짜리
돌반지죠. 70만 원을 돌파했다고 하고 대표님 지금 시중에 우리 골드바라고 하잖아요. 수급을 못 맞춘다면서요? 아예 맞습니다. 뭐 없답니다. 품귀 현상이 나온. 와 이런 때가 있었습니까? 이게 말씀 주신 대로 올해 들어와서 나타나는 현상이 있죠. 예. 특히 말씀 주신 대로 올 초만 해도 아마 제 기억에 한 2, 3월 경에는 지금보다 더 심했어요. 그때는 금이 그때 폭등하면서 네.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금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그래 갖고 시장, 그러니까 소위 세계 국제 거래 시세 대비 우리나라 국내에서 거래되는 비용이 그때 한때 20% 이상 비쌌거든요. 그것이 이제 겨우 이제 비슷하게 맞췄다가 최근 들어와서 이번 주에 들어와서 거의 5% 또다시 김치 프리미엄이 생기고 있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국내 금거래 시장에서 거래하는 분들은 이 프리미엄이라는 게 장기적으로 유지되지는 않는다는 걸 좀 명심하실 필요가 있고요. 국제 가격보다 국내 시세가 비쌀 때는 빨리 들어갔다가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것들을 명심하실 필요가 있고 긴 그림에서는 금 가격이 올라갈 텐데 그러니까 국내에서 너무 비싸게 거래될 때는 조금 조심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골드바 판매액들 나오고 있고요. 게다가 지금 환율이 우리만 좀 오르고 있으면서 또 더 금으로 많이 찾는 그런 모양새가 있습니다. 은행권의 골드뱅킹 잔액도 1조가 여러 번 돌파했습니다. 종이금이라고 하죠. 이제 통장에 적립하는 금도 하고 있고. 자, 그런데요. 사람들 중에 특히 전문가들이 금 대신에 은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가난한 자들의 금, 은이 상승 때는 더 많이 오르니까 이제는 은으로 가자. 어떻게 보십니까? 보통 이제 그러니까 우리 꽝 대신 닭이란 말 있지 않습니까? 네. 금 대신 은 말씀 주신 대로 딱 그겁니다. 네.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 금은의 소위 절대 가치라는 건 없기 금은비. 때문에 네. 상대 비율을 많이 보는데 이것이 통상으로 지난 한 50년간 금 대비 은의 가격이 같은 온스당 제일 낮을 때는 30이었고요. 제일 높을 때는 100이 넘습니다. 100이 보통 피크고 최근에 지금 얼마 정도 왔냐? 이 100을 한번 찍고 지금 한 90 정도 돼요. 네. 근데 30년 평균이 60 한 5, 7 되거든요. 그러면 아직도 금이 네. 은 대비 훨씬 비싸게 거래되고 있죠. 근데 금 가격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결국은 시간을 두고 은 가격은 따라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보셔야 될 것 같고 은은 산업용으로도 많이 씁니다. 이 태양광 이런 것들이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많이 쓰이기 때문에 예. 이쪽과 관련된 수요도 견고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혹시라도 금 투자의 시기를 좀 실기하셨다, 놓쳤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이면 은으로 금을 쫓아갈 수 있는 그런 또 좋은 기회로 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금과 은 얘기까지 했습니다. 금이 간다면 지금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은까지 또 이런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송재경 디멘전 투자자문 투자부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